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가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고요.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브리핑 내용부터 저희가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 아까 이 진단 시약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건 또 무엇이고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진단 키트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진단 시약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거는 아까 이제 교수께서 잠깐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네. 진단 시약도 중국에서 이제 민간에 쓰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진단 시약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는 우리가 두 번째다. 상용화된 예. 진단 시약을 만든 두 번째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이제 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게 원래 있는 제도이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전염병이 돌면 이런 진단 시약을 긴급하게 민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네, 걸까요? 잘 이해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 이제 메르스 진단 시약이 국내 질병관리본부밖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메르스 확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민간에서 요구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떻든 뭐 임시로라도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빨리 이런 그 신종 감염병에서 이런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 법령 정비가 2016년에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지카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이 제도를 사용했었고 예. 이번에 이제 국내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알려진 1월 초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예. 상용화된 진단 시약이 개발돼서 예. 일반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태까지 이른 겁니다. 네. 그러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금 7일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별로 교육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 개별 병원들이 어. 세팅을 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게 7일인데 초반에는 아직 한 개 회사에서 시약이 공급되니까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전국인 모든 병원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진단 검사가 가능한 한 50개 병원 정도가 이미 세팅을 준비하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 7일, 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대개의 병원들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6시간 안에 이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해서 단시간 내에 이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속하게 그래도 이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재갑 교수 얘기했지만은 모든 병원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50개 의료기관만 선별해서 거기서 하는 거니까 모든 병원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PCR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쉽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가래나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그 RNA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검찰해가지고 진짜 환자 거랑 비교를 해서 이게 똑같은가 보면 바로 진단이 되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미량의 DNA 뭐 혹은 RNA 이런 것들을 RNA, 증폭시켜 가지고 기존의 환자 거와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렇죠. 어떤 모양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 DNA 뭐 지도라고 하나요? 그런 걸? RNA, RNA 네. 맵 뭐 네. 그런 게 비슷하면 이건 이제 똑같은 맞습니다.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다. 예. 이렇게 확진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 나왔던 내용 토대로 잠깐 살짝 좀 짚어봤고요. 긴급 사용 승인 제도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 제품의 긴급 사용이 빠르면 그러니까 2월 7일부터 정부가 승인하에 있는 50개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제 이 확진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보면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해서 국내 확진 환자 모두 16명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네요. 네. 태국입니다. 태국을 여행 후에 지난달 19일에 입국한 43세 한국인 여성. 이재갑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분의 특이점은 그러니까 태국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사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의 초점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네. 감염돼서 왔었고 예. 또한 그건 이제 중국 분이셨고 이번에는 이제 태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온 상태인데 25일에 아마 증상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 네네. 그다음에 2월 3일에 전남대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어떤 의사의 판단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의 병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환자의 증상이 아마 비특이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예. 검사를 한번 돌려봤는데 여기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벌써 두 번째 환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여러 가지 국내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감염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와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예. 네, 살짝 짚어주셨지만 지금 16번째 환자에 관련해서 좀 알려진 것을 짚어드리면 이제 19일에 이 환자가 입국을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난 25일에 오한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일까지 치료를 받다가 이제 호전이 되지 않자 3일에 어제 이제 격리 조치가 됐고 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25일부터 오한 증세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의심 증상은 있었던 건데 지금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제 격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왜 네. 이렇게 맞게 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태국에서 왔다니까 의심을 좀 덜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감기나 이제 우리가 그런 증상하고 처음에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태국에서 왔다니까 안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때 23일, 5일 날 이제 오한이 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일 날 귀국했는데 그 귀국하는 그 사이에 무증상 감염자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증상은 안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태국에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일본에가 그 20명이고요. 네. 태국이 19명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18명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이더라도 바로 이런 세 나라에서 올 경우에는 예.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DVR 뜨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환자가 지금 우한이나 중국에서 온다 그러면 병원에 이렇게 컴퓨터로 뜨거든요. 이 환자가 어디서 왔다. 예. 마찬가지 일본이나 태국이나 싱가포르를 들어온 환자들이라도 예. 바로 그걸 갖다가 광고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때 우한에서 중국에서 할 때 1월 22일 날 폐쇄를 했거든요. 네. 근데 폐쇄 전에 우한 시내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이번 사태에 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재갑 교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이런 태국 같이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네. 국가에서 들어오는 분이 잠복기를 거쳐서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경로를 통해서 한국을 입국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도 실제 좀 궁금해가지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제 모니터를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사회 감염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증상의 다양성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일부 환자는 좀 감기처럼 외래를 다니는 수준의 환자도 있지만 예. 일부는 폐렴에 걸려서 입원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예, 예. 양쪽 부분에 대한 검사 체계가 필요한데, 일단은 외래로 오는 감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시행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검체를 모집해서 질병의료본부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용해서 그 검체를 이용해서 혹시나 그런 거에 온 검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는지에 대한 예.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외래 환자 중심의 그런 검사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이번처럼 이제 폐렴 의심돼서 입원됐을 때 아예 병원 내 안전을 위해서 아예 선제 격리, 아예 폐렴 환자는 모두 선제 격리하고 무조건 다 격리한다. 격리 먼저 해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성이 나오면 예. 격리를 풀어주는 방식의 이런 방식이 예전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 한번 시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들 되고 예. 병원 안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모니터링 제도가 빨리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지금까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이제 대비 방안들, 대처 방식들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확진자의 상황까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처럼 들려서 그러니까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런 예. 거를 감시를 잘 해야 되는 상황. 감시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제 감시의 조건도 갖춰진 게,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예, 개별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법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일단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예, 예. 지역 사회 내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상황이 조기에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방역 체계를 완전히 이제 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제 그 표현을 제가 달리하자면 지금이 이제 일종의 뭐 분기점이다. 맞습니다. 아, 예. 그런 표현처럼 들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기점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지난 일요일에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감염병 전문가들을 만나기도 했고 네. 예. 또 그날 뭐 이제 외교부랑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복지부랑 다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했던 이유들이 예. 지금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력전으로 막아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좀 엄중하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도 이제 중국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제 후베이성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으로 이제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태국, 일본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감염 경로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거는 그냥 그 병 하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중국 전역에 전 도시에 다 번져 있는데 그럼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 전부 다 맞게 되면은 일단 국가 간의 경제 문제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정치 문제가 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문제가 걸리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생업이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학 교수가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사람을 얼마나 잘 선별하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뭐냐 자진신고예요. 자기가 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진해서 내가서 중국을 딴 데를 통해서 중국을 갔다 왔다 해서 자진신고해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면은 그걸 예. 막을 수가 있지. 이 모든 걸 다 막게 되면은 솔직한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에서는 지금 2달 만에 사망자가 420명, 사스 때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게 사망자만 놓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사스 때 한 9개월 거쳐서 중국 내에서 한 300여 명 사망을 했었고 한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이미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빠르네요. 2만 명이 발생을 했고 예. 그다음에 300명이 넘는 사망자,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완전히 정말 빠르다는 부분이고 예. 사실 그때의 어떤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 중국의 방역 체계하고 예. 지금의 의료와 방역 체계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거든요. 아, 중국도 의료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전파력이 빠르다는 거. 사망률은 뭐 사스보다는 낮지만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강력한 사회주의권이어서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강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고전을 하는 주된 이유도 초기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작동 안 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금일 0시를 기준으로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먼저 이 후베이성에 체류한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사람들 여권을 갖다 종사하면은 거기에 거리 왔는지 거기를 통해서 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저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후베이성에 갔다 잠깐 들렀다가 그냥 거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중국에 갔다가 오는 예. 사람은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나중 경위지 말고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유지가 후베이성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WHO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 일주일에서 열흘 내가 굉장히 큰 고비라고 그럽니다. 네. 이때 만약 팬데믹하게 확 전염으로 편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요 시기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전용 입국장 3곳을 인천공항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입국장을 마련해서 다른 항공기의 승객들과 일종의 이제 섞이지 않게끔 만들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좀 미뤄 짐작하세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 거기 귀국하신 분들과 섞이지 않게 함을 통해서 교차 감염을 막는 측면들도 있고요. 두 예. 번째는 그분들만 따로 이제 건강 상태 측정해서 혹시나 증상이 있는 분을 걸러내는 부분들도 예. 좀 나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홍보의 측면입니다. 홍보. 당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라는 부분들을 그 경로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자발적인 신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예. 잠복기 상태에서 들어오면 전혀 증상이 없이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내에 들어와서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충분한 홍보가 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지금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좀 뭐 직접적으로 어떤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밝혔는데 이 말엔 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쉽게도 이제 중국 사람 한국 들어오는 거 막는 걸 갖다가 입국 금지를 갖다가 하지 말아달라는 거 하나. 또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무비자로 들어가는 거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역지사례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면서 고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랬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이재갑 교수께서는 교수께도 두 가지를 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 하나와 그리고 아까 이거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조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의견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의료계가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해서 주장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예. 일단 사실 뭐 입국을 금지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통치권자의 어떤 권한이고 결정 사항이고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예.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내 이제 방역 업무의 로딩에 너무 가중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절대적인 숫자를 줄여달라. 예. 예. 근데 그게 뭐 일반적인 방법은 안 되면 예.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입국 금지까지라도 고려해달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자 면제됐던 부분들이 된 부분은 좀 찬성했던 부분들이 예. 가장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업을 하든지 뭐 하는 그런 분들이야 국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만 예. 잠깐 여행으로 오는 단체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갑자기 증상이 발현한 다음에 예. 떠버리면 체크할 방법도 없어지는 문제도 있고 갑자기 숨어들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예. 단체 여행객 또는 단순 여행객들의 숫자를 확 줄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의료계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국내 두 번째 환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완치를 하게 돼서 곧 퇴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게 저는 완치를 이제 완치다라고 그 평가 내리는 기준이 뭐고 또 이 퇴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좀 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완치의 기준은 워낙에는 지금 짜져 있는 거는 그냥 증상이 없은 다음에 24시간 동안 2번 연속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PCR에서 음성이면 이제 가능하다고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메르스 때처럼 증상이 없어지고 48시간 지나서 네. 조금 더 강하게 좀 하자. 48시간 지나서 똑같이 24시간 동안 2번 연달아 예. 검사 음성이면 이제 격리를 풀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히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예. 내일 아마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서 실제 두 번째 환자에게는 HIV 즉 에이즈 치료제 이걸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메르스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확실히 어떤 신종 바이러스에 좀 일정 부분 효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대규모의 어떤 뭐 비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제 예. 메르스 환자가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예. 다만 여러 가지 레포트,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체에서의 사용 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메르스 때도 이제 이 약을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썼었던 경험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런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동일성이 있으니까 아마 예. 이런 약제가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약을 현재 쓰고 있고요. 예. 외국 같은 경우 중국은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인터페론과 이 칼레트라라는 약을 이미 쓰기 시작했었었고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만든 렘데시비어라 그래서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쓴 약들이 일부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레포트 등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약을 이미 일본 환자한테 예. 지금 이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 환자한테 사용을 예. 했었던 적을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군요. 이런 약이 이제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되면 새로운 백신 없이도 좀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가 가능한 가능성이 생겼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가요? 아유, 그렇진 않죠. 이재학 교수 얘기했지만은 이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부 환자만 써서 효과가 있다 보는 거지 장기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닌 거는요. 반대로 그만큼 부작용이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한 판단을 갖다 할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백신을 발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백신을 발병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게 되면 1년 아니라는데 뭐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재학 교수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후보 물질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임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 아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보통 10개의 후보 물질 나오면 한두 개가 성공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무리 빨리 가도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 치료제라도 가능한 모든 약들은 좀 실험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일단 예.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데이터 공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좋았다 뭐가 미국에서 좋았다, 일본에서 좋았다면 그걸 서로 공유해서 서로 좋은 걸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확진자 모두가 동일한 치료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 분은 상당히 경해서 그냥 특별히 치료 없이도 좋아질 만한 분들이 있고 어떤 예. 분들은 폐렴이 발생해서 예. 좀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예.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치료제 대안으로 떠올라서 사용했던 HIV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 이것을 딱 사용한다라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제 메르스 때는 대한감염학회에서 이런 치료 지침을 한번 낸 적이 있고요. 현재 일단은 의견서 정도만 제출을 해서 예. 되도록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서를 냈고요. 예. 현재 2주 정도에 거쳐서 열심히 지금 그거를 여러 자료가 많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예. 모아서 예. 일단은 이제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 드린 질문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유증상인데 네. 우리가 뭐 경증과 중증을 혹시 나눌 수 있다면 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증이다. 뭐 기침도 심하고 발열도 심하고 여러 이제 형태에서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 HIV 치료제를 넣어보고 네. 혹은 뭐 그냥 이제 뭐 미열만 있다든지 마른 기침만 한다든지 뭐 그 정도의 경증 환자라면 굳이 HIV 치료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간략한 분류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용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누구는 써라 말아 그래요?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 예, 예. 일단 중증 환자에선 되도록 쓰도록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예.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재량권 하에서 예. 의사의 판단하에 보통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폐렴이 생긴 환자 같은 거 써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다른 그렇죠? 약제가 없으니까 이 약으로 예. 써봐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모든 접촉자들을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 자가격리 대상의 기준이 무엇이고 자가격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해주시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가 생겨서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감염자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아마 4차 감염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예. 점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염이 확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되도록 1인실을 쓰는 게 좋아요. 일단 한테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에서. 두 번째는 뭐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요. 예.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꼭 우리가 그 KF94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꼭 예. 쓰면서 그분들한테 음식물을 갖다 주더라도 2m 이내 접촉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나오면은 손으로 비누를 다 씻고 이런 걸 갖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래 제발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몰래 나가지 말라고요? 몰래 돌아다니는 분 아, 있잖아요, 예. 이거. 일대일 예. 격리를 못 하기 때문에 메르스 예. 때도 한 분이 나가서 골프 치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골프장에서. 예, 예. 그래서 절대 자기가 그만큼 중요한 걸 생각하고요. 몰래 다니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 장소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실제 동선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방문해도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당국이 소독 작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오래 공기 중이나 이런 바닥 같은 데서 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예. 이런 소독 작업이 되면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이제 그 이후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이제 대소변, 배설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었는데 변기물을 내릴 때 이렇게 튄 물방울 그런 것들로도 이제 만약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워낙 지금 이제 대중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발열하고 호흡기 질환하고 소화기 질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배가 아프거나 복통이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메르스 때가 바이러스를 해보니까 그 4도씨에서 얘가 얼마까지 샀냐 대변 속에서는요 최대 17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죽지만은 근데 대변을 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물을 내리게 되면요 얼마까지 튀는지 아세요? 높이가? 어느 정도? 5m까지 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기를 갖다 문을 닫고 대변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중 거의 사용할 경우에는요, 항상 미리나 티슈를 가서 그 앉는 자아 변기를 닦고서 그다음에 이를 보신 다음에 손을 닦아야지만 됩니다. 왜? 떨어진 다음에 걔는 또 깔아앉게 되면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예. 손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재갑 교수께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기점이라는 예. 표현을 해주셨고 이재갑 교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앞으로 물론 정부에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우려되세요? 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예. 이거는 이제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제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예. 감기 증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단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로서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예.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표여야 되고 예. 일단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될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가 두 분 다 각자 언제쯤 이게 이제 희망적으로 좀 미리 단언해서 여쭙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언제 이 상황이 좀 진정되리라고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나라 내에서의 병원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라 예. 사실 병원들만 잘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얼마 있다가 예측 언제 정도면 정리되겠다가 예측이 가능했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중국의 요소가 남아 있잖아요. 네. 변수죠. 네.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고 예. 사실 우한과 후베이 외에서도 한 40%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예. 아직까지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는데 예. 그쪽 지역의 상황이 우한처럼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는 성이라든지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에서 그런 가능성인 사람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환자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지역사회 전파에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중국 상황이 이제 통제가 돼야 되는 게 일단 최우선의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입 환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 또한 이렇게 이제 12번이나 16번처럼 예. 예상의 환자들을 얼마나 의료기관들이 예. 재량껏 잘 잡아내느냐. 예. 이 부분이 앞으로의 유행이 더 커질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예. 상황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이승남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요? 이재혁 교수 이제 큰 걸 얘기했으니까 저는 작은 걸 얘기하면 예, 예. 마지막 환자가 나오고 나서 다른 사람이 환자가 유입되지 않으면은 예. 3주 이상 지나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6월, 7월 돼서 암만 가도 더워지게 되면은 많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많이 늦게 보면은 한 3개월, 4개월, 예. 빨리 되면은 뭐 한 2개월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희망사항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